네. 아이 아빠 역할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어봐. 이쪽은 너무 실제 같고. 우주 한번 시켜봐요. 예. 우주 아빠 역도 잘하면. 가보지 않은 길. 예. 한번 이러고 네, 계십니다. 초대합니다. 아, 예. 네. 예. 아직 20살인데. 아직 20살.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40대입니다. 저는요, 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빨리 일 안 하나? 손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악덕 사장님 때문에 매일 피가 마릅니다. 게다가 1년 365일 중에 연중 무휴예요. 저 돈가스 집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요. 아이고야, 팔자 좋은 소리 하네요. 내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사장님이 바로 나의 남편이거든요. 자하. 남편이 사장이고 사장이 남편이에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우리 남편은요. 무조건 오나? 빨리 오나? 바쁜가 보네. 심지어는요. 아이고 여보야. 엄마 으슬으슬 쉬는 게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노? 뭔 소리고? 빨리 나오나? 입술이 부르트고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합니다. 참다가 폭발한 적도 있어요. 내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는 일 못해요. 뭐? 에이, 쨍그랑 쿠당탕탕. 쨍그랑 쿠당탕탕. 이거 할 끼가 안 할 끼가? 그냥 제 소원은요, 뭐 별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자는 건데, 제발 저 좀 해방시켜 주이소. 이렇게. 네. 박지윤 씨는 어때요? 저도 뭐 장사가 잘 된다면 저도 좀 욕심 있고 욕망이 있어서 연중무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가족 경영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안 세워나가고 욕망이 있어. 차곡차곡 쌓이면서. 로우 씨는 어때요? 이제 저는 연습생 때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명절 때도 어땠어요? 나가서 연습하고. 근데 뭔가 일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쉬어야 돼. 예. 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어머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요! 안녕하세요, 덕택이. 오늘 하루 쉬는 거네요? 네. 그러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쉬려고 진짜. 고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네. 남편이 정말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네. 남편이 일 중독자? 일의 노예라고 해야 되나? 일로에. 네. 한 번도 안 쉬어요. 장사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쉬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정쩡 하다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게 되었죠. 네. 3년 내리셔? 네. 가게랑 저희 집이 출퇴근 거리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가게 그 소파에서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돈가스 집에서?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딸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날도 못 쉰대요. 오 마이 갓. 아니, 딸 결혼식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날은 이제 쉬었는데 마침 그날 태풍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딸 결혼식 날? 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뭐래요? 태풍이 불어서 참 다행이다. 날씨가 좋으면 손님 많이 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2월 1일에 우리 딸이 출산을 했어요. 어머, 걔가 아니 아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을 났어. 아까 결혼한 거 아니야? 태풍 부는 날. 아니 그게 저기 속도 위반이라서 그래. 지금 말하면 안 되지만은. 요즘은 다 혼수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남편을 가게 장사한다고 못 가봤어요. 또 우리 손녀가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네, 3일이 아니라 30분. 또 손녀는 인큐베이터에 그 병문안 시간이 있어가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딸 옆에 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오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 장사 때문에 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아이고. 그냥 연중무휴를 이렇게 표방하는 요식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1년 내내 못 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결혼한 지 지금 28년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신혼 살림을 할 때부터 남편은 야근을 자청해서 해요.
돈가스집 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예. 직장을 다닐 혼자서 때도 하시는 스타일. 자청해서 하고 새벽 2, 3시까지 야근, 주말 특근 한 2, 3개월은 아예 집에 안 오고 회사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고. 네, 완전 중독되셨구나.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직장을 이제 남편이 관뒀어요. 이제 치킨집을 저희가 한 8년 했었거든요. 아, 치킨집을 또 8년 네, 하셨어요? 8년 내내 하루도 못 쉬어요. 가게를 꼭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남편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얼마 근무하다가 다 관둬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동원이 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쉬자고 얘기를 했는데 휴무를 두자. 네 그게 큰 싸움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식탁, 장식장, 뭐 선풍기 다 날라와요. 막 세간이 다 부서지고 저를 확 미치더라고. 네. 단지 좀 쉬자고 했다고? 되게 독불 장군에. 그러면 하나 오면 이렇게 욱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곧 만날 건데 남편이 조금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우리도 좀 조심할게요. 저는 뭐 던지면 받고 다시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럼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죠. 예. 이상 남편님 영자 씨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싸워도 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받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을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오늘 어떻게 또 일 안 하고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가족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어차피 그 설날에 그 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아, 설날에 일을 지금 해버리셨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가게에 있습니다. 아내분이 힘든 거는 아세요? 체력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가죠. 이해가 가는데 나도 힘든데 네.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고 이제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님은 노후 준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네, 사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몇 살 정도 두 그 분의 정도 나이가? 나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를 좀 현재 준비해. 노은데 막 일단은 90. 14살 때 서울에 그 공부를 하러 큰 집에 양자를 갔었어요, 제가.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밥 많이 먹나 뭐라 하고 눈칫밥 먹고 눈칫밥 또 먹고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그냥 가방 메고 그 도망 나왔어요. 막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배는 고프지 강릉에 중국집이었거든요. 그 중국집 시작해가지고 뭐 노가다 해보고 때밀이도 해보고 그다음에 구슬 닦기도 해보고 거의 안 해도만 일을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배겨가지고 몸에 배신 그래,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되긴 해요. 따님이 출산하셨을 때는 그러니까요, 예. 딸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기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어차피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쯤 집에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장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버님 저기 말씀 조심하세요. 왜냐면 아버님 돈가스 집에 외손녀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나는 가지를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뭘 장사를 굳이 외손자는 얘기를 그러면 하세요. 그럼 아버님의 그런 뭐 일에 대한 열정, 뭐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아내가 쉬고 싶다고 했다고 그거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 거는 폭력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걔네들 많이 말을 하더라도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성질적으로 부러운 이야기를 말을 해보니까 애교 섞이게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이쁘게 말했다면 쉬어요. 안 쉬죠. 그러면 이쁘게 던지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해가지고 이제 가게 보탬이 되나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장사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쵸. 하나 안 하나 예, 똑같은 그냥 거예요? 진짜 가게 유지하고 우리 가족 밥 먹고 사는 정도. 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모이는 건 없다면 진짜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가게 매출 구조도 문제고 장사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매일매일 그렇게 일한다고 안 되는데? 근데 그게 30년 넘게 그렇게 남의 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습성이 배겨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상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게 누누이 그때 이야기 들었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어머니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좋은 여자는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아까 회사 그만두고 돈가스 집에서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들은 뭐라 그래요? 불만 없어요? 남편이 가게에서 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아들한테 야, 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보단 편하니까. 있든 없든. 네, 사람 있든 없든. 저번에는 한번 배달을 잘못 갔어. 젓가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나?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 애 멱살 잡고 막 아이고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죠? 네, 맞아요. 근데 맞네. 처음부터 앉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요. 아빠랑 좀 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근데 그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뭔가 이 거리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원래 버릇처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아빠 옆에 앉아서? 네네. 아, 방송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빠 때문에 긴장이 돼. 매일매일 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안 갈 때는 이제 평일날 이제 한 5시 주말엔 거의 오후에 가서 한 마감까지 9시까지. 네. 그러면 아드님도 못 쉬었네요, 계속? 네네 거의 그렇죠. 그 월급은 혹시 받으세요, 아버지한테? 월급이 하루에 한 2만 원 많게는 뭐 그렇게. 하루에 2만 원이요? 네. 몇 시간 일하는데요,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은 일하죠. 10시간 일하는데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아드님 60만 원 저희들한테 받는 거 보내주세요. 싼 노동력인데요. 근데 거의 착취인데, 착취. 달에 총 합쳐서 받는 돈은 20만 원밖에 정도. 받는 돈은 20만 원밖에 정도. 용돈 정도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거 제가 이제 노트북에 다 정리를 해요. 아들이 쓴 돈을? 네. 뭐 휴대폰 값 이런 거. 그러면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야 돼요. 몇 %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가면 많게는 5만 원. 10,000원을 빌려가면 많게는 5만 원. 아버지! 세금이에요? 왜? 그거원에 고발할 거예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차감하고 나가기 때문에 정작 월급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검소한 편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자가 너무 세죠. 그건 검소한 게 아니야. 그거는 착취.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저렇게 일을 하면은 저는 정말 일주일도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정확한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받을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가게 가면은 아버지 가게라 해가지고 자식이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다 받아요, 아버님. 다 받아요. 아니요 우리 가게 그 옆에는 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하필 바로 옆에 그런 가게가 있어요. 아드님한테 혹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아들이 이자 쳐서 달라고 하면 아버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지금 항상 하루하루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다시 주제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 어머니 사실은 아버님이 이렇게 쉬지 않았다면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런 거 가본 거는 아이들 어릴 때 휴가철에 딱 반나절 부산 백스코 거기 갔다는데 딱 한 번. 지금까지 어머니 인생에서요? 제가 결혼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이죠? 지금 28년. 그럼 어머니 가족 앨범이 있어요? 사진이? 너무 슬프다. 애들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럴 땐 당연히 뭐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잠깐 가서 보고 오고 아이고. 치킨집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제가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심해져가지고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래요. 그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했어요. 혹시 뭐 어머님 제일 서운했을 때가 언제? 작년에 교통사고 사중추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눈이랑 얼굴이랑 뭐 하여튼 어깨, 허리 다 부었어요. 이렇게 완전 네. 땡나발처럼.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 소스랑 반찬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없으니까 그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는 한다는 말이 사고 난 건 네 탓은 아닌데
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지,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지만은 그때는 진짜 눈물 날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고 때문에 제가 2주를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아예 너무 행복했어요, 2주 동안. 아프지만 행복했어. 어머니가 혹시 진짜 확 와닿는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추운 사고를? 참. 얼마나 쉬고 싶으면. 오죽하면 그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가가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하다고? 네. 남을 쓰면은 또 인건비 나가고 하니까 골절 아닌 이상은 뭐 약만 먹으면 며칠 푹 쉬면 되니까 가게 안에 조그만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좀 쉬면 되는데 굳이 어차피 또 계속 병원에 계속 있으면은 다른 병원들도 옮기고 하니까 굳이 뭐 병원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요. 그럼 나는 진짜 아버지 나쁘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되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진짜. 그러면 어머니는 사실은 하루도 쉬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어머니를 좀 쉬게 하면은 어머니는 고민이 해결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사성이잖아요.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데 남편이 본인 신념대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어디 직장에 가도 연차, 월차 절대로 쓰지 마라.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해요. 안 돼. 죽어도 직장에 가서 죽어라. 직장에서 엄청난 민폐 끼치는 건데. 죽어도 직장에서 죽으라는 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죽으면 일하다 죽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었고 일하다 죽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었고 울어버리겠다. 산재보험 때문에? 집에서 죽으면 또 그만큼 우리가 또 병원비라든지 뭐든지 돈이 또 장사에 또 지장이 있고 병원비 나가니까 죽고 싶은데 백수면 어떻게 못 죽어요? 팔자라는 생각을 해야지. 팔자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래서 저도 어떤 후배가 형 저는 뭐 무대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미쳤냐, 야 같이 일하는 사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막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다 누가 죽으면은. 제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같이 일하는데 여기서 죽어. 네. 저도 어지간히 일중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슬프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오래 일할 때마다 더 힘이 생기고 또 콘데라 내가 옛날 흘러가는 무슨 일이 행복이야. 부르면서 아들은 어때요? 아빠 얘기 듣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금. 아예 뭔가 포기한 느낌으로. 근데 저는 아빠를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없지. 항상 일하는 모습, 뭐 화내는 모습,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모습만 보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냥 등을 돌리는 그냥 멀어지는 아버지로밖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되게 좀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 추가요.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술을 아버지가 드시고 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정신줄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정확히 또렷하게 나요? 한 병인데 나요. 기억이는 전혀 안 나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도 힘들지만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제로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고기를 치즈를 거의 100장, 200장 정도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요. 근데도 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내가 병원에 있을 땐 내 건강도 생각도 안 해줬던 남편인데 뭐가 이쁘다고 그 건강을 걱정해줘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좀 처근해 보여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버님. 이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지만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게 안타깝다. 가족인데. 지금 아버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벌어지지 않는 게 자식들한테 나중에 기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 아내는 병수발만 하고. 맞아요. 자식들은 또 그래도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신경 쓰고 엄마 고생하니까 오고. 아버님 그 병간호만 하다가 그렇게 노후를 보낼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한 번이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하는데 죽는데 나 죽는 거는 내 겁은 있어. 어차피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하면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자살을 하든지 그냥 뭐 일생의 마감을 할 정도로 뭐 자살을 하든지 그냥 뭐 일생의 마감을 할 정도로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님 생각해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버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가 선택한 건가요? 그냥 뭐 자기 이제 팔자를 생각해야죠. 자기 이제 팔자를 생각해야죠. 아버지랑 결혼한 게 어머니 팔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쉴 생각을 조금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금 그래.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안 쉬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무슨 죄예요? 어머님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난 게 잘 하게 되겠지만. 그럼 어떡해. 저 만난 게 잘 하게 되겠지만. 그럼 어떡해. 그러면 팔자라는 생각을 해야죠. 아유 왜? 변화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아까 나는 바뀌기가 힘드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가족이 이해를 해줬으면은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아버님 이 시스템으로 아버님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 배윤준 씨가 너무 답답했는지 원래 웬만큼 답답하면 이랬는데 진짜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아까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저는 아버지가 마음이 쉬고 싶은 게 아버지는 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내분과 아들을 이해를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한 번쯤 집사람이 원한 걸 한번 해줬어요. 뭐 설거지라든지 빨래를 더 널어달라든지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해주면은 또 다른 걸 또 있고 뭐 바라고 요구를 하니까 또 다른 걸 또 있고 뭐 바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 아버님 끝내겠습니다. 사실 끝내겠다고요? 예. 그래, 우리 한번 여기서 그냥 끝내보자. 안녕하세요. 청춘 한번 끝내보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앞집은 슈퍼마켓 하는데 교회 갔다 와도 다 잘 살아. 행복하게 끽끽거리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는 열심히 살아고 때 맨날 밤 3시간 자면서 계속 일을 해. 결국은 우리 엄마가 53세에 쓰러졌어요. 그때 쓰러져가지고 엄마 한쪽을 못 썼어요. 근데 또 하늘에 진짜 신은 있어요. 그때 내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완벽하게 스스로 걷게 하는데 그 병원비로 내 청춘을 다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니셔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까지 얼마나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왜냐면 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싶어요.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삶, 진짜 온전히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보고 싶어요. 떠돌면서 여기서 한 달 살아보고 저기다 한 달 살아보고 난 진짜 해보고 싶어요. 맛기행이요? 한국에서만 다 먹었지 외국 가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 외국인의 밥상. 아니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로. 돈가스집 문 닫는다고 아버지 30일 중에 아버지 25일만 일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하고 더 친절하고 하면 돼요, 아버지. 자, 아내. 나 진짜. 형이 아빠, 사람은 사는데 일이란 거는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쉬고 정말 다른 맛집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가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한다면 살 이유가 없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이고. 어머님이 생각할 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요일은 그 배달만 포장만 뭐 되거나 뭐 이런 게 뭐가 100번 양보해서 한 달에 딱 하루만 쉬시고 자, 끝으로 엄마한테.
이제 와서 오늘에서야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았고 오늘은 내가 앞으로 그런 점을 갖다가 고쳐보고 노력할게. 미안해. 사랑해.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엄마는 그것 때문에 여보 나의 소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쉬는 거예요. 이번에 약속을 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한 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이요. 일요일이네. 매주 일요일. 자, 여러분, 그 김에 가서 만약에 일요일 날, 그거 문 열으면 그냥 막 다 부수고 막 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세요. 그래, 아들한테. 근데 이렇게 어깨동무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 어깨 동무. 피하지 말고. 아빠가 그런 점이 있었던 거 진짜 미안하고 우리 아빠 친구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노력할게. 아버님. 자, 로버트 갈게. 고민이다 아니다. 뭔가 저도 좀 짠하거든요. 아버님 봤을 때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인데 근데 그거를 아들하고 아내한테 강요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 열심히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살아왔지, 인정. 그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충분히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민. 고민이다 생각하면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예, 나의 소원은 보여주시죠. 자, 넘어갔나요? 157이 되면 넘어갑니다. 1등 되면 167대 맞춰야 됩니다.